안녕하세요. 오늘도 일본 드라마 수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요거는 수박 4화이고요. 시바모토 유카 주인공의 독백 씬인데요. 제가 이 씬 보고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일단 전반적인 좀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 유카네 어머니가 유카가 어릴 때 집을 나가버려요. 예, 그 다른 화에서 본 정보를 기반으로 하면은 아마 사랑의 도피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다른 남자분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과거 회상할 때 나오는 모습을 보면 캐리어 하나를 들고 어머니가 떠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하숙생인 교수님이 나오는데 교수님이 한 5, 60대 돼요. 교수님이 이렇게 옆에서 유카를 되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 유카가 우리 집은 하숙집이니까 모두가 떠나는 거죠. 엄마도 떠났잖아요. 모두가 떠나요. 막 이랬더니 교수님이 아니야, 난 떠나지 않을 거야. 난 평생 여기에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이 되게 애틋한 그런 관계인데 네, 여기서 이제 엄마가 집을 떠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원망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엄마가 날 떠나다니 미워 막 이러면서. 근데 유카는 되게 잘 큰 것 같아요. 심지어 아버지도 유카 옆에 없어요. 아버지도 어디 해외 멀리 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매화 마지막에 약간 유카가 독백이 이게 때로는 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 그런 느낌으로 독백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릴 때 도망갔고 아빠는 해외에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아플 수가 있는 일인데도 유카는 항상 밝아요. 별로 어두움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4화 마지막에 유카가 어머니에 대한 독백을 해요. 엄마가 왜 떠났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상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약간 통찰적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왜냐면 유카가 엄마를 바라보는 방식이 되게 따뜻하거든요. 근데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을 어떻게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저는 좀 새로웠어요. 보통은 집 나간 엄마를 회상할 때 긍정적으로 회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집 나간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고 왜 집 나갔을까 생각할 때 울거나 원망하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주인공은 저는 기존 드라마에서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카같이 밝은 사람이 또 집 나간 엄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따뜻한 말을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센세이션했고 인상적이어서 네, 이거를 대본을 하나하나 다 제가 다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일단은 일본어 자막 대본을 제가 못 구했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외국 작품들 그 영어 작품들은 구글링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못 구했어요. 그래서 한국 자막은 일단 볼 때 나오니까 한국 자막 싹 다 받아 적고 그리고 들리는 대로 적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팝하고로 그런 발음을 제가 발음을 해서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예. 더 좋은 방법이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대사가 와타시 하마리마시다거든요. 내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디오를 보면서 듣잖아요. 유카가 저렇게 발음하는구나 하면은 그걸 적어요. 와타시 하마리마시다 적고 파파고에 와타시 하마리마시다 이렇게 하면 그 스펠링을 알려줘요. 사실 제가 히라가나 가타카나 배운 지가 되게 오래돼서 몰라요. 영어는 사실 영어 대본 보면 다 따라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어는 봐도 몰라. 읽을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파파고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해요. 그 일본어 한국어 번역을 해서 한국어에 내가 빠졌습니다를 검색하면은 일본어로 번역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게 항상 일치하진 않거든요. 약간 의역이나 오역도 있어가지고. 근데 가끔씩 들어맞을 때는 내가 빠졌습니다 딱 치면은 그 대사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또 얻기도 하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배우 것도 들어보고 또 그 파파고에서 정직하게 읽어주는 것도 좀 참고해서 적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대본을 준비할 때 되게 즐거워요, 사실. 왜냐면 수박 드라마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힐링이기도 하고
한 캐릭터 한 캐릭터가 다 너무 사랑스러운데 특히 유카는 불행한 가정사와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밝아가지고 애틋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며칠 전에 이미 준비를 해놓은 대사예요. 예, 이번에도 역시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은 보실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대사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는 이 대사 역시 제가 링크 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일본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막 시대극이나 막 법정극 뭐 특수한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모던 패밀리 같은 거죠. 약간 미드 공부할 때. 그래서 오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私、ハマりました。プチプチにむちゃくちゃハマっちゃいました。で、牛に冷めちゃいました。もしかしたら、お母さんも昔、お父さんにハメってたんじゃないかな。で、私が生まれて、私にハマって。それが牛に冷めちゃっただけなのかも。突然プチプチに飽きちゃった私みたいに、お母さん役とか、奥さんの役とか、もういいやって。だから、出ていったんじゃないかな。今、半7にハマってます。めっちゃ面白いです。お母さんも何か面白いことにハマっていたらいいのに。一つのことでなくていいから、明日も次の日も生きていたくなるような。それだけで幸せになるようなものにハマっていたらいいのに。네. 저번에는 되게 많이 이거 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번에 읽었어요. 사실 완벽하진 않지만 이거 그대로 올릴 건데요. 이게 대사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자막을 달 거니까 대사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도 이렇게 엄마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뽁뽁이 터뜨리다가 질려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도 뽁뽁이 터뜨리는 것처럼 아빠한테 빠졌다가 나한테 빠졌다가 그냥 그것도 다 질려버린 건 아닐까? 그래서 집을 나간 게 아닐까? 저는 이제 책 읽는 것에 빠졌어요. 보면 볼수록 재밌어요. 엄마도 내가 책 보는 것처럼 재밌는 것에 빠졌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내일도 모레도 쭉 살고 싶어지는 그런 어떤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에 빠졌다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엄마에 대한 따뜻한 시선인가요? 원망이 느껴지지 않죠? 엄마를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타인으로 생각하면서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전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도 너무 좋았는데요. 하나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내일도 모레도 살고 싶은 것 같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에 빠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잠깐 제 개인사를 얘기하면 저는 살아오면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 잘 없었어요. 그냥 뭔가 재밌다 뭐 이런 재밌다 뭐 이런 것보단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사를 보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건 너무 낭만적이다. 근데 저한테는 이게 그래요. 사실 저 이거 한다고 제가 뭐 일본어 공부가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일본어 학원 다니는 게 낫지. 근데 저는 이게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일본어에 대사 받아 적어서 연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김에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私、ハマりました。プチプチにむちゃくちゃハマっちゃいました。で、牛に冷めちゃいました。もしかしたらお母さんも昔お父さんにハマってたんじゃないかな。で、私が生まれて私にハマって。それが牛に冷めちゃっただけなのかも。突然プチプチに飽きちゃった私みたいにお母さん役とかおっさんの役とかもういいやって。だから出ていったんじゃないかな。今、半7にハマってます。めっちゃ面白いです。お母さんも何か面白いことにハマっていたらいいのに。一つのことでなくていいから、明日も次の日も生きていたくなるような。それだけで幸せになれるようなものにハマっていたらいいのに. 네,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 내일도 모레도 살고 싶어지는 것 같은 것들을 삶에서 많이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랄게요.